예, 안녕하세요. 김범수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총생이 없는 바이알베올라 프로트론에서 설측 교정을 좀 치료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보철물이 좀 적은 상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임상치관의 높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설측에서 이제 잇몸이 높은 경우에 이렇게 12번 치아 같이 잇몸이 상당히 높아서 임상치관 높이가 매우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순측에 비해서 설측이 좀 더 임상치관 높이가 짧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설측 교정을 하려고 하면은 장치는 붙여야 되는데 잇몸이 높으니까 참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사이저 쪽에 장치를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치은 절제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은 절제술 해보시면 결국에 잇몸은 다시 자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 중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잇몸이 높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붓고 피나고 이제 환자분 불편감도 크고요. 술자는 이 상태에서 이제 와이어 넣을 때마다 이제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파워체인 거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치아가 탈락됩니다. 장치가. 근데 이 상태에서 장치가 탈락되면은 붙이려고 하면은 건조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또 급한 마음에 붙이고 나면 또 탈락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진지백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임상치관 높이가 낮은 그러니까 잇몸이 좀 높은 경우에는 가급적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가 임상치관 높이가 짧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측에서 접근하기 힘드니까 이와 같이 버칼에서 본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좀 설측 교정에 익숙해지려면 좀 쉽게 접근하고 그런 것이 좋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번에 설측에 하나만 붙였어도 될 상황이 6, 7번 버칼이 두 개를 더 붙인 상황이고요. 와이어 처리, 끝 처리도 더 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설측 교정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치관의 높이가 이렇게 짧은 경우는 처음에 그러니까 설측 교정 처음 할 때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치부 교합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들은 전부 이게 전치부 교합이 좀 정상이거나 쉘러하거나 살짝 오픈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시 깊은 경우에는 설측에 이제 상악 전치부 설측에 이제 장치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 100% 씹히게 됩니다. 근데 장치가 씹히면 이제 환자분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장치가 자꾸 이게 씹히게 되면은 탈락한다든지 또는 클립이 이렇게 파손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걸 또 다시 또 교체하고 하는 것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바이시 깊은 경우에는 ABB, 안테리어 바이플락이라든지 또는 POBB, 포스테리어 오클루잘 바이트 블락을 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설측 교정을 이제 처음 할 때는 좀 더 다른 부위에 신경을 좀 덜 쓰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가적인 ABB라든지 POBB가 없는 케이스들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스켈레타 클래스 1과 클래스 1 몰라키를 갖는 케이스가 좋은데요. 골격적 1급 관계는 당연히 골격적 1급 관계가 2, 3급보다는 치료하기 쉬운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저는 구치부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같이 클래스 1 몰라키인 경우에는 당연히 순축으로 치료해도 쉬운데 설측으로 치료했을 때는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축 교정에서 발치를 했을 때 이제 제1소고치를 전부 발치해서 치료할 때 처음에는 클래스 1 몰라키다가 진행하면서 조금씩 클래스 2 양상이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악은 구치부 앵커가 좀 강한 반면에 상악은 상악 구치부가 이제 앵커가 좀 약하기 때문에 보통 약간 메지알 로테이션 되면서 앵커 로스가 살짝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상악은 보통 이제 앵커 보강을 하기 위해서 TPA라든지 또는 스크류를 사용해서
앵커를 좀 강화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설측 교정에서는 상악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 상악 제1대구체 팔라탈 루트가 제일 튼튼한데요. 그 순축에서 당기게 되면 팔라탈 루트를 중심으로 상악 구치가 매지한 인 로테이션 되면서 앵커로스가 되는 반면에 설측 교정에서는 팔라탈 루트 쪽, 그러니까 설측에서 힘을 적용하기 때문에 팔라탈 루트가 그 당기는 힘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 덜 발생하고 고정원이 좀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클래스 1 몰라키를 갖는 경우에는 발치 교정을 했을 때 클래스 1 몰라키 유지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이 클래스 2 몰라키를 갖는 경우에는 상하게 뭐 미니 스크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스크류 이런 좀 사용하지 않는 평이한 케이스라는 것이 설측 교정을 좀 쉽게 하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돌출입과 상악 전치부의 순축 경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들인데 설측 교정을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상악 구치부의 앵커가 강하다는 그거와 연관이 있는데요. 순축 교정을 할 때보다 그 돌출입의 해소량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측 교정을 할 때는요. 중등도 이상의 돌출입에서는 효과가 괜찮습니다만 돌출입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치라고 그 리트렉션 할 때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출입은 그 경미한 경우보다는 오히려 좀 중등도 이상인 경우가 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에 순축 경사 있는 케이스가 치료하기 쉽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설측 교정에서는 아무래도 토크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좀 옥리가 되는 현상이 강하다. 그래서 순축 경사되어 있는 경우가 좀 쉬운 것도 맞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리트렉션을 하게 되면은 전치부는 어느 정도 각도가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특별한 이제 톡을 강화시키는 조절을 하지 않은 자연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브라켓과 와이어 사이에는 기본적인 플레이가 대략 한 10도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10도 정도는 자연스럽게 각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순축 경사되어 있는 케이스가 설측 교정한테 당연히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전치부 각도가 정상인 경우라면은 그 각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10도 정도 이렇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전치부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롱 레버암 등을 사용하여 전치부의 토크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전치부 각도가 정상인 경우보다는 약간 순축 경사되어 있는 케이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롱 레버암을 사용했을 때 전치부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리트렉션 하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생력학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 그리고 그 숫자의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크라운이나 이런 걸 없는 케이스를 하자는 말씀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임상에서 치료할 때 이제 설측 교정의 단점, 문제점 생기지 않게 이제 하는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와이어 체인지, 이제 와이어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케이스는 총생이 기본적으로 적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와이어 교체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와이어 교체를 느긋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와이어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012 나이타일을 써서 이제 저희 워밍업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014 나이타일을 써서 남아있는 회전 이런 걸 다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016 나이타일을 사용하여 이제 렉트로 전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0175 TMA를 사용해서 이제 셋업에 표현된 그런 톡들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01702 TMA를 써서 이제 완전히 치아를 톡이나 이런 걸 성립하고요. 그 후에 이제 리트렉션 할 때는 01602 SS를 워킹 아치 와이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마무리에 피니싱 할 때는 이제 014 SS를 사용하고요.
제가 와이어 교체를 좀 느긋하게 하자라고 쓴 이유는 간혹 이제 그 와이어를 교체하고 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즉 지난번에 와이어를 분명히 잘 넣고 분명히 잘 넣었는데 다음에 했을 때 이렇게 와이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지난번에 와이어를 넣을 때 뭐 11번 같은 치아 경우에 좀 이렇게 억지로 무리하게 힘을 줘서 넣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기 빠지지 않게 좀 어거지로 넣은 경우에는 그 부위에 뭐 리게처를 한다든지 오링을 다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치료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 썼는데 거기다 또 리게처를 하고 있는 것도 약간은 좀 약간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어를 교체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오늘 이제 다음 단계 와이어를 넣었는데 이 와이어가 좀 평이하게 들어가지 않고 좀 억지로 좀 힘을 많이 넣어서 들어간다 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로 바꾸지 않고 원래 있던 와이어를 한 번 더 둡시다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왔을 때 다음 단계 와이어가 수월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와이어를 빨리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생기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는 와이어 교체는 좀 느긋하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클로저입니다. 와이어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서 워킹 아치 와이어 상태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스페이스 클로저만 하면 되는데 사실 설치 교정에 제일 많은 문제가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버티칼 보잉. 강한 힘으로 세게 당기게 되면 전치부가 안으로 링고 버전 되면서 속우칩은 뜨게 되고 바잇은 깊어지는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라이전탈 보잉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칩에 톡 로스 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저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요. 모델 셋업 시에 부가적인 톡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와이어에 부가적인 톡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컴펜세이팅 커브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티프 와이어의 사용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롱 레버의 사용을 하여 전치부 톡을 유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5가지는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부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노력이 필요하고요. 컴펜세이팅 커브는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설치교에서는 컴펜세이팅 커브를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상악 전치부에 컴펜세이팅 커브가 들어가게 되면은 순축과는 다르게 설치교에서는 인트루전이 좀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톡 조절보다 인트루전이 강해지면서 나중에 리트렉션이 끝났을 때 상악 전체의 노출도가 작아서 약간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컴펜세이팅 커브도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티프 와이어는 당연한데 이제 빨리 하려는 마음에 뭐 두꺼운 와이어까지 진행을 안 하고 당기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롱 레버암은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부가적으로 이제 롱 레버암을 제작해야 되고 와이어를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유일하고도 제일 좋은 방법은 약한 견인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리트렉션 포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트렉션을 시작하게 되면은 파워체인, 고무줄을 아주 약하게 거는 편입니다. 실제로 고무줄에 거의 힘을 없이 거는 편이기도 한데요. 설치 교정에서 리트렉션 포스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입술의 압력으로도 공간이 폐쇄가 어느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레벨링 과정에서 입술 압력으로 전치부가 들어오면서 링구알 티핑되고 공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종종 보기 때문에 오히려 발치를 리트렉션 직전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총생이 없는 돌출입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천천히 해도 치료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치 교정 치료가 24개월로 생각했을 때
이제 총생이 없는 이제 이런 고른 돌출입 케이스입니다만, 레벨링과 얼라이먼트에 6개월. 그러니까 총생이 없으니까 매달 와이어를 진행하게 되면은 큰 무리 없이 6개월 정도면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크라우딩이 심했던 케이스나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피니싱에 제가 6개월을 써놓긴 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상태로 공간이 폐쇄되었다면은 그 셋업을 해서 그 인다이렉트 본딩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니싱에 실제로 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그래도 6개월을 한다고 이제 했을 때 12개월 동안 스페이스 클로저를 하면 됩니다. 발치 공간이 보통 소구치, 그러니까 대략 8mm라고 봤을 때 8mm를 12개월 동안 이제 폐쇄하는 것인데요. 한 달에 1mm가 줄어든다면 8개월밖에 안 걸릴 것이고요. 만약 0.5mm씩 공간이 폐쇄되면은 16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1년 4개월입니다. 0.5씩 폐쇄시켜도 4개월 정도만 더 당기면 되는데 0.5mm 공간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작은 공간이고요. 0.5씩 공간을 폐쇄시키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느긋하게 공간 폐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강한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24개월을 저기 길게 보셨을 때 초반 레벨링에 6개월, 공간 폐쇄 1년, 그리고 피니싱에 6개월. 실제로 피니싱이 좀 짧아지면은 2년이 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이제 발치 교정을 마무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총생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돌출입을 가진 케이스는 설치 교정으로 하면은 수월하게 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26세 환자로서 입이 나아 보이고 앞니가 안 닿는다는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군의 사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잘 맞는 케이스입니다. 구치부 관계가 양호하고요. 그리고 총생이 없는 치열이 고른 편이고요. 그리고 상악 전치가 약간 순축 경사되어 있고, 그리고 바이시 약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골격 상태가 양호하고 중등도 이상의 돌출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25번, 35번이 신경치료가 되어 있으며 15번 치아도 인레이가 되어 있어서 4번 발치하면은 딱 좋을 케이스지만 이분은 이제 치아 상태상 상악 제2 소구치를 발치하기로 했습니다. 발치 후에 이제 와이어가 이제 저기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5번 발치다 보니까 상악의 앵커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스크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공간 폐쇄를 진행 중이고요. 보통 5번 발치하면 이제 아무래도 4번 발치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 진행 천천히 하고 순서대로만 하면 사실 4번 발치하고 별 다를 바도 없습니다. 공간 폐쇄 중이고 이제 전치부 돌출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전부 폐쇄되었고요. 상악과 하악에는 구치부에 이제 미니 스크류가 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케이스가 만약 4번 발치를 했다면 더 이제 저런 스크류 사용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수월하게 됐을 것입니다만,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랑 너무 똑같은 걸 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5번 발치한 케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폐쇄가 되었고요. 실제로 그 피니싱 때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셋업된 상태대로 공간이 폐쇄되어서 수월하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치료 후에 이제 돌출이 해소되었고요. 그리고 전부 공간 폐쇄된 상태의 치아 상태입니다. 중첩에서 보았을 때 전치부 5번 발치하고 물론 이제 스크류 사용해서 저기 앵커를 봉합했습니다만은 저기 전치부 변화량이 꽤 큰 편입니다. 중첩이고요. 군의 사진 비교입니다. 유학입니다.
총생이 없는 바이알베올라 프로트루전은 설치 교정으로 치료하기가 수월합니다. 설치 교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과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치 교정의 생역학을 이해하고 특히 약한 견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선생님들 스트레스 없이 임상 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